Your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and welcome back. 네, 기빈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혜미 통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다들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글로벌 포럼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윤상직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이시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윤상직 고문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윤상직 고문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선 좌장을 맡은 윤상직입니다. 무엇보다도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 영남대학교는 저 고향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 한수 이남에서 거의 가장 1등의 그런 사립대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 특히 최우출 총장님, 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동문 여러분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제1세션 주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환경이 바뀌면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죠. 특히 최근에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는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의무 교육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은 되었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평생 교육이라는, 결국은 우리 이제 100세 세대를 맞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또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캄보디아의 소유스 국회의원께서도 해주시겠지만 결국은 이 교육 또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또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담아서 우리 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과 대학 교육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찬의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훌륭한 글로벌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남대 75주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영남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 진전을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최우출 총장님의 훌륭한 리더십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대학의 교육 개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의 교육 개혁인데요. 자,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크나큰 변혁의 시기에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스 슈바브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이신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 혁명의 폭, 깊이,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몇 년 동안 유례가 없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세 가지 메가 트렌드로 이러한 유례 없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바로 초연결성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IoT를 통해서 500억 대가 넘는 기기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바일 사용자와 또 IoT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세계 모든 사람들과 전자장치들은 서로 연결이 되고 빛의 속도로 통신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지능,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협업, 그리고 공유 경제입니다. 이렇게 초연결된 사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적용한 가상대학이 평생 학습을 위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바로 이렇게 가상대학과 온라인 교육을 전통적인 대학에 통합한 형태가 미래 대학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지능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딥러닝, 뇌과학, 빅데이터 같은 기술에 힘입는 AI의 빠른 발전이 초지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구글이 개발한 AI인 알파고가 인간 바둑 챔피언에게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었죠. AI의 급속한 발전이 지속된다면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것처럼 앞으로 30년 내에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듯이 AI는 모든 것에 있습니다. AI는 언어 처리,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등등 다양한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AI는 의학이나 법률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직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AI 로봇, 저는 이를 로보 사피엔스라고 부르겠는데요. 이런 로보 사피엔스는 어디에나 존재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인데요. 안내 로봇, 챗봇, 챗봇은 사람들과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AI 골퍼도 있습니다. 홀인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동영상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AI 골퍼. 그래서 사실 홀인원을 사람이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AI 골퍼하고 상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체조 선수도 등장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60도 텀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AI 로봇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로보사피엔스와 기억력이나 정보 처리나 또는 계산 능력이나 그 외에도 기능, 신체적 능력에 있어서 경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 불가능한 호모사피엔스의 장점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창의력, 공감, 통찰, 지혜 같은 것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대체 불가능한 장점을 발전시켜서 호모사피엔스와 로보사피엔스의 공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메타 컨버전스입니다. 새로운 발견과 혁신은 학제 간 또는 학제를 초월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특히나 NBIC 융합이 대표적입니다. NBIC은 나노, 바이오, 정보, 인지과학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게다가 우리는 센서, 커뮤니케이션, 컴퓨팅, 제어를 통해서 물리계, 사이버계, 생물계가 연결된 사회, 즉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감안할 때 대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21세기에 어떠한 인력을 육성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C큐브 탤런트인데요. 창의력인 creativity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의력을 통해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challenge spirit,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었던 방식으로 난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 caring mind, 즉 배려심으로 포용성, 윤리적 책임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C큐브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의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전뇌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좌뇌의 훈련을 위한 기초과학과 공학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교육을 다양화하여서 우뇌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과 중심의 두터운 교육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디지스트,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초대 총장으로서 구현했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첫 3년 동안 학생들은 기초과학과 공학에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탄탄한 배경을 쌓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미래 진로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비학부 교육 트랙은 카이스트에서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과별 교육 제도와 함께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들은 교습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존 두이가 썼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의 학생들을 어제 가르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일방향적인 학습에 익숙해 있는데 사실 이것은 21세기의 창의력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플립 학습 방식을 접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또는 블렌드 형태의 교육이 또 온라인에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교육 형태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서는 또 선생님의 역할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퍼실리테이터 또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방향을 다소 바꾸어서 창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요람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지식의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비즈니스, 즉 R&DB 허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업가 교육, 창업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창업 교육을 위해 3중 나선 교육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연구, 기술,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연구 개발 결과는 곧바로 상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의 영상은 이 삼중나서 모델의 수업에서 반도체 회사의 자동 분배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려심을 위한 윤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 디지털 세상이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 또는 사이버 공격, 킬러 로봇 등과 같은 또 어두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AI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이용으로 인해서 디지털 사회의 어두운 면이 점차 더 확산이 된다면 디지털 유토피아보다는 혼돈의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교육을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하는 윤리를 더 강화하기 위한 배려 정신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교육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이를 통해서 창의력과 도전정신, 배려심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대학들은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이로 인한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대학들이라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어서 세 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쭉 듣고 시간을 마지막에 디스커션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오프라인에서는 되지 않고 아마 BOD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유네스코의 그 미래교육 보고서에 대해서 아마 축약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유네스코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마다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작년 11월 그 세 번째 보고서인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일명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교육 변혁의 방향 및 고등교육의 역할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을 사회계약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교육의 공적 목적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기존의 사회계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학교 중심의 교육체계는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만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것 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기 싫거나 심지어 좀 아프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갈 것. 행사나 수업 때는 줄을 맞춰 서거나 바른 자세로 딴짓하지 않고 앉아 있을 것. 이런 걸 가르칩니다. 옛날 학교 건물에 반드시 시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시간과 규칙을 준수하는 국민과 노동자, 병사를 키우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동화의 주인공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옆길로 샜다가 온갖 고생을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피노키오가 발견된 시기가 1883년이니까 근대 학교 체계가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생각하지만 피노키오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착한 아이가 되려면 학교에 가야 한다. 혹은 문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노동을 해야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한국의 박현희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당시의 사회개혁으로서의 교육을 잘 보여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피노키오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며 엄격한 규율로 통제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일과가 진행해야 했던 학교를 피노키오가 싫어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교육을 사회계약,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의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사회계약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의무교육, 학교교육의 확대, 성별 입학률 격차 축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교육권 실현은 달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표준화되고 인증이 가능한 학교교육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발생하여 학교가 아닌 공간, 예를 들자면 자연, 전통, 공동체 등에서 배움을 얻는 다양한 전통적인 배움, 즉 비형식, 무형식 교육에 대한 관심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삶과 유리되고 협력과 연대, 창의성과 호기심을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경제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 교육 체계가 지속가능성, 연대, 인간 간 또는 인간 자연 간 상호 의존성 및 돌봄 이런 것보다 단기적인 편리, 개인적인 성공 및 국가 간 경쟁을 우선시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2050년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입니다. 교육권을 어린이, 청소년이 학령기에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을 학교 교육 체계의 밖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학습사회의 실현을 꾸준히 주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본 원칙은 공공의 노력이자 공동체로서의 교육의 강화입니다. 공동체는 다소 낯선 개념인데요.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연결되는 공동의 사회적 경험이므로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교육을 함께 선택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교육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고등교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대학의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연구, 교육, 봉사를 꾸며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이 인류가 공유하는 광대한 정보와 지식, 지혜에 접근하고 창조하고 공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평생 학습의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초, 중등 교육과의 연계, 비형식, 무형식 교육 등 비전통적 교육 경로와의 연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의 접근법으로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한국 고등교육 분야의 변혁에 가지는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의 변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례로 2025년부터 국내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학과의 연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한 초, 중등 교육과 대학 간 협력은 고등교육기관의 입장에서도 교육을 새로이 구상하고 공동체로서 강화하는 신선한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공공도서관에 목욕탕, 스파 이런 거 학교에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도서관에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스파와 카페와 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 가족들,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도서관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대학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대학이 지역사회에 더욱 개방적이 되고 또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심화된 학습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경로를 거쳐온 학습자를 대학에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입학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또한 이러한 비전통적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는 기대와 열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식 역시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표현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대학이 제공하는 지식과 경험은 실제성 또는 진정성 그리고 관련성 또는 현실 적합성을 증진하여 교육의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괴리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최첨단의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대학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었지만 실제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교육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2022년 6월 유네스코 교육변혁회의, 9월 UN 교육변혁총회,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진행될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교육 변혁 논의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드보이스 캠퍼스 총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BOD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펜스테이트 주립대학 두보이 캠퍼스 류정우 총장입니다. 저희 캠퍼스는 펜실베니아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또 아변강 산업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는 작은 대학의 환경에서 대형 대학의 질과 자원으로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지금 교육자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봄 이후 고등교육 종사자인 우리는 모두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캠퍼스에서 교습과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애쓰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또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 학습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고요. 온라인 인터랙션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웹캠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교육의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수단들이 효과적이려면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그 어느 대면 수업만큼이나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수업의 내용과 또 활동에 굉장히 몰입하여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반면에 오프라인 수업이 아주 드라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또 교직원들로부터 관심과 소속감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연구 결과하고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론에서 보게 된다면 사랑과 소속감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실이라는 환경에서 관심과 소속감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정서적인 피로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마음 챙김 그리고 컴패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역량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숨을 쉬어보고 이거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에게 이해심과 또 따뜻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보내는 이메일이 결정타가 되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자퇴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이고요. 컴패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식적인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컴패션은 연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도 보면 마음 챙김과 컴패션, 소속감 사이에서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 챙김과 컴패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속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교사가 마음 챙김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생한테 공개적으로 너는 수학을 못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따끔한 말이나 대우에도 유연하고 강한 마음을 가져서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견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 챙김과 컴패션을 갖추게 된다면 학생들이 더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실의 경험을 최대한 몰입감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음 챙김과 컴패션을 적용을 하여서 소속감과 또 포용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지구촌을 위해서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챙김과 컴패션을 직접 경험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신의 삶에서도 마음 챙김과 컴패션을 실천해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김 또 컴패션을 갖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계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구촌에서 인간의 공동 번영을 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마음챙김, 컴패션을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챙김과 컴패션의 행동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 세계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 유펜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또 BOD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의회에서 소즈 아라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영남대학교는 사마을대학원이 있고 여기에 또 영남대학교 스칼라십을 받고 캄보디아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양국 간의 어떤 리더십 교육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즈 아라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His Excellency, So Sierra, could you please? 손준립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교수님, 내기빈 여러분. 먼저 이번 글로벌 포럼에 초청해 주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포럼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영남대학교가 지난 75년 동안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놀라운 성과와 공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에 수교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삼덱 테코 훈센 총리의 공식 국빈 방한 이후 1997년 수교했습니다. 다소 양국 간의 수교 관계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양국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인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인은 6천 명이 넘는다고 하니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사돈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한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이 무역, 투자,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교수님, 참석자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지만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큰 도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유행, 기후변화, 강대국의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지구 곳곳의 무력 충돌의 파괴적인 영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을 빈곤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노력과 형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구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이 글로벌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합니다. 교육이 지구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은 개인, 사회, 경제, 지구 공동체에 많은 효익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는 지식의 창출, 문제 해결, 혁신, 기술 및 과학적 진보, 고용 기회, 경제 발전, 번영 및 삶의 만족도 증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고 지혜를 키우는데 지혜는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교육을 빈곤 감소, 국가 발전 및 인적 자본 창출을 위한 최우선 분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993년 캄보디아 헌법은 초등 및 중등 공교육의 무상성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07년에 통과된 교육법에 따르면 국가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대한 9년간의 무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수만 명의 캄보디아 학생들이 정부 장학금과 등록금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기관과 기술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학들은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술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적 자원, 기술 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캄보디아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영남대학교는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영남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캄보디아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태초 100 빌리지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며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농촌 개발 모델에서 교훈과 모범 사례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난 11월 푸놈펜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 유럽 의회 파트너십 회의에 참석한 52개국이 결의안에서 채택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 이니셔티브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각자의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돈 국가인 대한민국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평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의 키노 스피치와 세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세션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네요.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네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 신성철 총장님께서는 제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느꼈던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티칭과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 C, QB, 탤런트, 그게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만 대학 교육 또 대학 밖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람, 인력, 또 인재, 휴먼 파워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께서 결국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퀄리티 에듀케이션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퍼블릭 펀드와 공공의 참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의 교육의 형태도 이제 참여하는 또 평생교육 그리고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루보이스 대학의 유 총장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리더십을 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마인드풀니스, 그다음 좀 마지막에 보면은 또 이제 belongings와 어떤 인클루전, 포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리더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새마을 운동의 리더십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의회에 소이스 의원께서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육분의 협력, 또 특히 새마을 운동의 어떤 리더십을 배우는,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한 분의 키노트 스피치와 세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디스커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청자님께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저게 이제 여기는 특히 오늘은 대학 교육 계획이 이제 핵심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산업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인재를 쓰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공급하는 쪽에서 항상 좀 아쉬움이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떤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파리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IT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난디그리 스쿨인 에콜 42 거기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재도 없고 거기는 모토가 이렇더라고요. 지식은 정보는 바다같이 많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구체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러닝의 문제다. 학습의 문제지 교육의 문제, 티칭, 에듀케이션의 문제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에콜 42에서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정말 배출되어서 전 세계 IT 업체 개발자로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신총님께서 하신 C-큐빅 탤런트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에서 좀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학 총장 또 교육 혁신가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미래 교육의 그렇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입식 교육, 그냥 암기식 교육, 그냥 정보 전달의 교육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치면 실시간에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C3승의 그 인력 양성 방향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지금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2차 산업혁명은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인류사의 임팩트를 보고 거기에 이제 역사가들이 명칭을 한 거고, 4차 산업혁명 크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본인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2016년에 세상에 던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류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동목인 게, 왜냐하면 이건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창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로보 사피언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로보 사피언스의 암기력이나 계산력이나 이거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키워야 될 덕목이 뭐냐면 창의력이고, 아까 여기서 엠퍼시도 나오고, 인사이트고, 위즈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키워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수하고 학생하고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뽑아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들이 나오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 미네로바 같이 피지컬 유니버시티가 아닌, 그래서 앞으로의 대학의 미래가 사실 피지컬 유니버시티는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면 박물관의 유물이 될 거다, 그 정도로 그냥 혁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은 대학들이
피지컬 유니버시티하고 그다음 버추얼 유니버시티가 컴바인된 그런 그 브랜드 유니버시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혁신의 변화가 오려면은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습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그냥 배워오는 거는 학생들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거기서 그 디스커션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멘토 역할을 하고 그다음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위기도 되지만 왜냐하면 이때가 쫓아가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무도 이루어진 그런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실은 교수님들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디스커션을 많이 활성화하는 거다.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리드하는 대학들이 결국은 앞으로 선도대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세 분의 프레젠테이션 하신 분이 여기에 오프라인에 계셨으면 좀 더 디스커션 해볼 수 있는 다 뷰디로 그냥 발표를 하셔가지고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 많은 외국인 학생들도 왔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디스커션 좀 주제는 달라도 괜찮아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34년 동안 산업진흥을 담당을 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또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총장님은 또 그만큼 또 인재들을 키워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꼭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주제라도 그 질문을 하시고 하면은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리더십이라는 부분, 우리 새마을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풀뿌리 리더십을 키우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개개인을 꿰매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사회 발전, 국가 발전, 경제 발전으로 가게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리더십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자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남대학교에서 여기 공부하고 계시는 외국인 학생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공부를 하고 또 한국의 경험들을 또 전수 받으시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음 세션에도 뭐 가능하다면 같이 답변을 우리 발표자님들께서 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예. 학생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마스프렌디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선진국들은 현재 4.0,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라든지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것이 사실 접근성이 개도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개도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방에서 보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개도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손실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빈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개도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노동 자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만약에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네, 제 질문입니다. Well, I understand your question too. 네, 제 생각에는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개도국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초연결성이라든지 인터넷, 스마트폰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시사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자리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라든지 로보사피엔스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할게요. 굉장히 좀 컴플리케이트한 이슈인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오늘 중요한 제 단어 중에 하나가 co-prosperity, 공동 번영이에요. 공동 번영. 지금 우리 학생이 질문한 두 가지 이슈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같이 지금 developed country 같은 데서는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잘 적응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developing country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구촌이 하나라는데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가 하나라는 거를 느꼈죠. 그러니까 한 나라만 세이프 해가지고는 세계가 세이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 지구의 공동 운명체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하나만 잘 살겠다고 그러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 하나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중국 하나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그 나라들이 이 지구의 이슈는 이제 앞으로 공동의 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남대학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학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개도국과 가장 앞서가지고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 아니에요. You want to be a leader in your country? All of you, right? Yeah, you'll be a leader. Okay?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게 영남 대학교죠. 우리 경험을. 왜냐하면 half century고 we are the one of the poorest country in the world. But we made a miraculous progress during the 반세기 만에 한국은 기적적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스페러티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또 앞서가는 나라들이 디벨로핑 컨트리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는 결국 이제 잡을 잃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초기에 많은 것이 오토메이션 되면서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이 되면서 이 잡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뭐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잡에 앞으로 20-30년 후에는 50%는 다 날아갈 거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몇 개의 그 비디오를 보여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크리터리 다 없어져요.
세큐리티 다 없어진다고. 아까 뭐 골퍼도 뭐 아주 잘 치는 골퍼 아니면은 프로로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여기 예를 들어서 AI 쿠커, AI 요리사 앞으로 다 나올 거고, 뭐 등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 반복 잡은 AI 로봇한테 다 뺏겨요. 그런데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는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교육은 뭐냐면은 사람의 특성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시켜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creativity, wisdom, insight, sympathy 이런 것들이죠. 단순 반복 작업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사람에 대한 컴패션을 가지고 있고 러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가로 서바이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노인들은 무인 자동차 타려고 그럴 거예요? 안 타려고 그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안 탈 거예요. 운전사를 기용할 거예요. 근데 그 운전사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차는 안 타죠. 그렇지만 노인을 잘 케어하면서 사랑으로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가의 운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한테 한번 들어온 게,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한번 하니까 거기에 이 운전사 조합의 조합장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냥 무인 자동차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조합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랑과 compassion, love and compassion, driver with love and compassion, she will be survived with a high salary.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빌드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슈는 그건 디벨롭 컨트리나 디벨로핑 컨트리나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실리콘밸리에 가까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홈리스 피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이텍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CEO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쫓아가지 못하니까 홈리스 피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께 얘기해 보면 좀 4차 산업혁명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같이 교육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대답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분 정도? Let me add one. 예,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앞서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불평등에 대한 것이었죠. ICT 기술 접근성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한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면, 자 그러면 사실 뭐 개도국의 세계가 있고 또 선진국의 세계가 있는데, 자 만약에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ICT 인프라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도국이 이 첨단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요. 이를 통해서 또 인재 양성, 비즈니스 모델 발전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경우, 제가 또 사실 수업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ICT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 속에서도 최대한 많이 ICT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하고 또 ICT 교육에 일을 할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젊은이들이 워낙 똑똑하니까요. 기본적인 기술만 가르쳐줘도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또 굉장히 다양한 것을 새로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ICT 인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지원을 할 때는 ICT 인프라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도국에서도 공무원들은 ICT 인프라에 더 많이 집중하고 또 동시에 ICT 교육에 대해서도 그만큼 더 공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ICT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점차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 손실과 관련하여서요. 이 IT로 인한 일자리 손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한편으로는 ICT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보다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CT를 계속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ICT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일부 기업이나 일부 집단만이 이를 통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CT를 개발을 할 때는 결국 ICT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시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고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ICT를 개발을 시킬 때는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교직원들, 또 기업인, 정치인, 사회학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ICT의 발전상을 한번 같이 그려보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발전된 ICT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ICT 발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AI가 미래에 더 극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AI가 정말 사람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고, 심지어 감정이나 또는 느낌, 공감 능력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인간을 통제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까지 간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딜레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전에 ICT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ICT 발전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단지 소수의 기업들만 이 혜택을 받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ICT를 사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 노동력을 쓰는 것보다 ICT를 활용하게 된다면 일단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 정도로만 답변을 더해 드리고자 했으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더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도 다 되고 1세션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도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총장님께서 또 우리 학생들께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잡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자,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무인화된다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머리 대신에 소프트웨어가 막 있어야 되죠. 눈 대신에 센서가 있어야 되죠.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잡 자체, 일자리 자체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employment, 고용 자체는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이 잡에 맞지 않는, 이 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취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고용을 일자리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교육 문제로 잡이 4차 산업시대에 요구하는 그러한 잡에 맞는 사람들을, 인력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또, 그게 바로 우리 대학의 고민이고 대학 교육의 계획의 문제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적극적으로 맞서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1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 that concludes session. 네, 그럼 이상으로 세션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윤상직 고문님과 신성철 총장님을 포함한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2시 50분부터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휴식 시간 보내십시오.